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테크라는 단어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주식보다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루려고 하죠.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주식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건 바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주식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사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주식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를 잘못된 방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똑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들과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면 위와 같아요. 첫 번째는 소형 잡주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소형 잡주가 무엇이냐면 시가총액이 작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듣보잡 주식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상장된 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잡주에 투자하냐면 근본은 없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잠깐 투자해서 크게 벌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 주식들은 언제든 상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한창 좋다고 해서 떡상 중인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싸게 사는 건 돈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많이 상승한 주가는 결국 하락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고점에 물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많이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면 하락보단 상승할 확률이 높고 적어도 고점에 물릴 위험은 적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돈을 분할 매수가 아닌 한 번에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이후 항상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고점에서 올인 투자를 해버리면 원금 회수하기엔 답이 없기 때문에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하락하면 손절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주가의 변동성을 버티기 싫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을 버티기 싫으면 투자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락의 고통을 느끼긴 싫고 상승의 쾌락만 바란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 얻는 게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단기 트레이더들은 손절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고 길게 보면 수익률도 단기보다 장기 투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손절보다 보유 및 매수만 해야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유 자금이 아닌 빚내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면 매월 나가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버티기 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해야 할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자 비용 때문에 그 돈을 모으는 속도가 늦어지고 진짜 재수없게 상패를 당할 경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생기기 때문에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나마 신용대출을 하면 나은데 주식담보대출과 같이 주가가 하락하면 청산당하는 대출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신용대출은 주가가 하락해도 청산은 안 당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주식담보대출은 조금만 하락해도 청산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건 그냥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출은 주가가 큰 폭락이 와서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감당 가능한 신용대출을 일으켜 매수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결국 대출은 투자자가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 5가지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저 행동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행동 모두 하지 않았었어요. 교육용으로 하락할 때 소형 잡지에 투자해 본 게 한 번 있긴 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니콜라예요. 주식 투자 7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 내지 않고 항상 수익을 내왔는데 딱 한 번 남들이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다라고 환호하던 니콜라를 소량 매수해 봤는데 지금 상승 페이지 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형 잡주는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안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처음 주식할 때는 100만원, 1000만원으로 했었는데 돈을 버는 투자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 자산이 억 단위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급해 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 투자의 대가들이 말한 법칙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월 저축액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기에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계층 이동할 수 있는 투자처는 주식과 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도 있긴 한데 경매 아니고서는 수익률은 다른 투자처에 비해 엄청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 계층 이동하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부동산은 변동성이 낮아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만 수익률은 적기에 투자하기에 좋은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변동성을 버티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해도 주식의 변동성을 못 버티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이라도 투자를 하셔야겠지만요. 일단 남들의 주식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주식 투자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셔서 본인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투자로 망한 사람들과 반대로만 하면 적어도 망할 일은 없으니까 말이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